이것은 고속버스, 이것은 시외버스. 대한민국 전국 각지를 운행하는 단, 중, 장거리 버스 노선들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서로 면허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고속버스의 운행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예약하실 때 사용하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건데요. 고속버스는 보통 고속버스 팀원이나 코버스, 시외버스는 버스타고 사이트와 앱, 팀원이 시외버스 예약 사이트가 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통합 예약 애플리케이션 티모니 고도 있는데요. 명칭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명칭이 들어갔다고 고속버스만 혹은 시외버스만 조회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소속돼 있는 11개 회사가 고속버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들도 여러 개 있고 시외버스 회사들 가운데에서도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사례도 있죠. 방금 전 이야기했듯 면허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나뉘는데 고속버스는 현재 국토교통부 인가하에, 시외버스는 각 도의 인가하에 노선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고속버스로 운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운행거리 100km 이상. 짧은 운행거리라도 고속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와 그럴 수 없는 거리가 있죠. 서울 경부 원주 노선은 운행거리 114.4km로 고속버스로 운행 중이지만 서울 경부 천안 노선은 84.1km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운행 경로 가운데 고속도로 운행 비율 60% 이상. 고속버스로 운행하려면 조금 많은 비율의 고속도로 운행도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 호남 익산 노선은 전체 운행거리 198.6km 중 88.5% 정도에 해당하는 양재 IC, 익산 IC 간 175km를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으로 운행해서 고속버스 운행 요건 충족입니다. 셋째, 고속도로 내 정류소를 제외한 타지터미널 및 정류소 경유 제외. 운행 경로 중 타지터미널 및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은 보통 시외버스가 담당하고 고속버스는 보통 직통 운행을 하고 있죠. 서울 호남 여수 노선이 정안 알밤 휴게소와 여천 경유를 포함해 직통 운행을 하고 있는 고속버스 노선이고 동서울 순천 여수 노선은 타지에 해당하는 순천을 중간 경유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타지터미널 및 정류소 경유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내 정류소 경유라 고속버스 운행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는 노선으로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를 경유하는 노선들도 포함되지만 경부고속도로 환간 정류소를 경유하는 서울 경부 환간 구미 노선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환간 정류소는 충북 영동군에 있는 곳입니다. 넷째, 동일 지역 내 한 곳만 중간 정차 가능. 타지터미널 및 정류소 미경유뿐만이 아니라 동일 시군 지역 안에서 중간 정차지를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 서울 경부 대전 청사 노선은 대전 도령 정류소만 경유해서 고속버스 노선으로 운행 중이고 동서울 대전 청사 유성 노선은 대전 청사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북대전 IC도 경유하는 관계로 고속버스 운행 요건 불충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정차로 보이나 사실은 학사평 교차로와 속초중학교 두 곳 정류소에서 중간 하차가 가능한 동서울 속초 간 금강고속 노선도 역시 고속버스 운행 요건 불충족입니다. 다만 인천공항 터미널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고속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지만 이들을 하나의 정류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인천 김해 노선이 인천 내에서 3번씩이나 정차하고도 고속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속버스 운행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행 요건 말고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 운임 체계도 다른데 2022년 11월 1일 요금 인상 이후의 체계를 살펴보면 고속버스는 운행거리 200km 이하일 때 킬로미터당 기준 일반 70.68원, 우등 103.31원이고 201에서 400km는 각각 62.54원, 95.16원, 401km 이상은 각각 57.11원과 86.99원입니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주행구간 200km 이하일 때 킬로미터당 기준 일반 74.31원, 우등 96.59원, 201에서 400km는 각각 65.75원, 85.47원, 401km 이상은 각각 60.04원, 78.05원입니다. 시외버스는 국도 운임도 계산에 포함되는데요. 일반은 138.41원, 우등은 179.93원으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구간 운임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체계대로라면 국도를 경유하는 비율이 꽤 긴 노선일 때 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국도 따라 운행하는 비율이 많은 부산에서 강릉까지 구간의 시외버스가 거리 342km 정도인데 평시에 39,900원, 심야에 43,900원입니다. 일반 요금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노선 길이가 17km 더 긴 수원 부산 구간 시외버스는 평시 34,400원, 심야 37,800원입니다. 이건 반대로 대부분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심지어 이 요금은 시외 우등 요금입니다. 부산 강릉간 구간과 운행거리가 흡사한 서울 호남 목포 노선은 평시에 일반 고속 23,100원, 우등 고속 34,200원, 심야 우등 37,600원으로 일반이나 우등 등급 기준 역시 부산 강릉 구간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낮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떠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조금 전 소개한 고속버스 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외버스로 바뀐 사례입니다. 용인, 부산, 마산, 창원, 진주, 광주 노선은 원래 신갈정류장만 경유해 고속버스 운행 요건에 만족했으나 2021년 기흥역 정류소 추가 정차로 인해 시외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용인, 광주 노선은 현재 기흥역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 세종터미널 개통 가운데 서울, 경부, 세종 연구단지, 세종터미널 노선도 원래 연구단지 정류소를 경유하고 서울, 경부행 한정으로 경부고속도로 죽전 정류장에서 중간 하차했던 고속버스 노선이었으나 세종시청과 국무조정실 정류소를 추가로 경유하면서 시외버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로 바뀐 사례는 2008년 광주 부산 사상 노선이 시외버스였다가 고속버스로 바뀐 사례, 성남 대전 복합 노선이나 성남 유성 노선도 2021년에 시외버스에서 고속버스로 바뀐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행 요건 충족인데도 계속 시외버스로 운행 중인 노선들도 있는데요. 사례는 조금 많겠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보자면 광주 인천공항 노선은 모든 요건 충족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서울, 경부, 안동, 단일 노선도 원래 고속버스 노선이었다가 시외버스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 안동 계통은 영도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화에서 목요일 2회, 금에서 월요일 3회 있는데 영도행으로 운행하면 안동이 타지 중간 경유가 되어 고속버스 운행 요건 불충족입니다. 서울, 경부, 안동, 영덕은 시외버스로만 운행해야겠지만 서울, 경부, 안동, 단일 노선을 놓고 보면 고속버스 운행 요건 충족입니다. 전주, 부산 사상 단일 무정차 노선도 역시 고속버스 운행 요건 충족이지만 역시 시외버스로 운행 중입니다. 동부고속의 서울, 경부, 동해 삼척 노선과 동서울, 동해 삼척 노선은 당연히 시외버스가 아닐까 하겠지만 고속버스로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원래 동해 착발, 삼척 착발 따로 운행하던 것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동해행과 삼척행 간 통합 운행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일 최근까지 동해 착발 노선과 삼척 착발 노선 따로 운행하고 있다가 통합 운행한다고 했다면 고속버스 노선이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과거 고속버스 팀원이나 코버스 사이트, 버스타고, 시외버스 팀원이 등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등버스 한정, 맨 뒷좌석 예약이나 사전 예약 시 요금 10% 할인이 주어졌다면 시외버스 노선인 것으로 구분이 가능했지만 이미 요금 할인 제도가 폐지된 지금은 이런 방법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버스 사이트에서는 시외버스 노선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